레이먼드 카버의 자전적 이야기에 이어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 보면 열이란 단편 소설이 있다. 그 단편을 읽고 적었던 느낌을 그대로 옮겨본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한다. 가정을 이룬다.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한쪽에서 균열이 생긴다. 독방이가와 직장까지 병행해야 하는 남편의 처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처지였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다가 진짜 괜찮은 늙은 웹스터 부인을 만난다. 웹스터 부인의 케어는 주인공 칼라일에게 활력을, 두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남자에겐 이제 애인도 생겼다. 남편 칼라일이 자하는 직장 동료와 바람나서 딴 살림을 차린 아내 아일린이었지만 아일린의 도움으로 훌륭하고 탁월한 베이비시터 웹스터 부인을 얻게 된 칼라일이다. 하지만 칼라일은 갑작스럽게 큰 열에 휩싸인다. 홍역처럼 다가온 열병을 겪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웹스터 부인이 남편과 함께 유모의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어쩔! 아일린에 의해 자기 가정의 구원자같이 왔던 웹스터 부인이 떠나게 되고 열병에 걸린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의 생체 리듬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아플 때 기록을 꼭 남기라고 충원까지 한다. 웹스터 부인이 떠난다고 밖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칼라일은 이제 두 아이, 세라와 키스를 둔 이웃남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그의 현실이다. 가정의 모든 리듬과 흐름이 또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런데 작가 레이먼드 카버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바로 그때 창가에 서 있을 때 그는 그렇게 뭔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일과의 관계된 이전의 삶과 관계된 그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든 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는 것을 안다. 비록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이해했고 그녀를 보낼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들이 함께한 인생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이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지나침은 비록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싸우기까지 했지만 이제 그의 일부가 됐다. 그가 거쳐온 지난 인생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칼라일의 디시전. 애기들 내팽개치고 떠난 아일린. 그러면서도 애기들 때문이라도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일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칼라일은 이 대목에서 결정을 내린다. 결정 디시전은 명사이고 결정을 내린다. 결단하다의 동사는 영어로 디사이다. 이 말은 니로부터 많은 접두어와 세리자르다죠 키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칼라일의 새로운 결단은 아일린으로부터 잘라내는 삶이다. 재수없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크누프 너의 존재적 의의. 카버의 이야기에서 다시 에세이 크누프의 이야기로 가보자. 폐결에 휘걸린 크누프에겐 지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처지이다. 그때 신과의 대화를 나눈다. 이제 그만 만족하도록 해라. 그 모든 한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든 일이 선하게 그리고 제대로 일어났고 그 어떤 것도 다르게 흘러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 너는 지금 어엿한 신사나 기술자가 되어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또 저녁에는 잡지를 읽고 싶다는 것이냐? 당장에 도망쳐 나와서 숲속의 여우들 곁에서 잠을 자고 새도질 놓거나 도마뱀을 길들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에 크누프는 기분이 다소 좋아지고 자기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보아라! 나는 오징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필요로 했다. 너는 나의 이름으로 방랑을 했던 것이고 정착하려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늘 자유에 대한 향수를 조금씩은 일깨워 주어야 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이고 조롱받기도 했다. 내 안에서 내가 조롱을 받는 것이고 내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여, 나의 형제여, 나의 일부다. 내가 무엇을 누리든 무엇으로 고통을 받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었다. 크누프는 방랑자였다. 어디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나그네였다. 크누프에겐 사생아도 있다. 그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는 크누프였다. 그러나 신은 크누프에게 정착하려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늘 자유에 대한 향수를 조금씩은 일깨워 주었던 게 바로 크누프였다. 헤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그녀
젊을 때 크누프는 목적 없이 떠도는 방랑자로 비쳤다. 라디오 광고 방송에선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듯한 메시지로 해세의 크누프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아주 구슬프게, 그것도 팸플루트 배경음악까지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던졌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크누프는 단순히 방랑자의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돌싱으로 죽어가는 인물이 아니라 크누프의 삶도 타인들에겐 필요한 존재였고 필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크누프는 해세의 심장을 많이 닮아있다. 그는 어디에도 얽매이길 싫어했던 인물이다. 집안이 전부 개신교 선교사, 목사의 집안이었고 그 또한 목사 수업을 위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튀어나왔다. 탈출했다. 그의 삶의 수레바퀴가 그에겐 너무 무거웠던 것일까? 종교적인 굴레들과 수레바퀴 속에서 그는 언제나 크누프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유를 탐닉했다.